그럼 데이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네? 셀프 서비스 BI다. 이렇게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쉬운 거는 네. 엑셀을 쓸 줄 아시는 분이라면 거의 바로 거의가 아니라 바로 쓰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30분 정도 교육을 받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좀 탐색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계속 조금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셀프 BI 솔루션의.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데모에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네요. 원래 빠릅니다. 원래 빠르다. 원하면 이제 시민들이 직접 가입해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네.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군요. 네. 쉬우니까. 이게 어려우면 못할 거 아니에요. 시각화의 탐색적인 환경인데요. 많은 분들이 데이터 시각화하면 데이터를 이쁘게 보여주는 거 아니면 빠르게 그냥 보여준 다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각화를 하면서 본인들 직접 데이터의 숨은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탐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데이지는 그런 탐색적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출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우성의 테크 리뷰. 자, 오늘은요, 요즘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러려면 이 데이터를 잘 시각화해야 되고요. 그 시각한 데이터를 우리의 인사이트하고 어떻게 잘 매칭시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뉴스젤리의 임주현 대표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시각화 전문기업 뉴스젤리의 임준원입니다. 기업에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딱 한 줄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활용을 좀 극대화하겠다. 이게 저희가 바라본 문제고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수집을 하고 정제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걸 다시 재활용을 하고 이러는 어떤 사이클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좀 약했다는 문제점을 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데이터 시각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잘 분석된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시각화를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보통 이제 시각화를 잘 하면 인사이트가 저절로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통찰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시각화만 잘해놓으면 통찰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저도 이제 데이터를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지만 분석은 확실히 필요하긴 해요. 분석을 통한 인사이트 도출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통계 분석들도 분명히 필요한 기법들인데 모든 데이터에 이런 분석 기법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화면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는 것만으로도 데이터의 비교나 변화나 추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분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시각화한다면 정말 꼭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고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단축시키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 고도화된 기법을 써갖고 분석을 하면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화가 바로 인사이트가 아니라 시각화를 해놓으면 일단 사용자는 일단 뭔가 거시적인 관점을 빨리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맥락을. 그 다음에 뭔가 지금 말씀하신 자기 집중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거길 뭔가 다른 걸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각화를 통해서도 물론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는 것만으로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지는 않고요. 그걸 탐색하면서 시각화를 본인이 인터랙션을 해보면서 체험을 해봐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를 반드시 어떤 탐색적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뭐 자기 업무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뉴스젤리가 데이지라는 걸 만든 것 같은데 데이지는 지금 뭐 처음 만든 지가 국내에 출시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서울시청에서 저희 걸 쓰시면서 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서 지금 데이지를
쓰고 있는 기관들이 네. 한 몇 개나 있으신가요? 현재는 공공 분야에 한 20, 30군데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기업 금융이나 기업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이제 막 몇 군데 쓰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공 쪽에서 그러니까 공공시장을 먼저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시장 쪽에서 그 기관 공공기관에 주로 어떤 부서, 어떤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 이 데이지를 쓰는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공공데이터법이 몇 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데이터를 뭐 게시판에 올려놓는다, 아니면 데이터 더미로 오픈한다 이렇게 해갖고는 국민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저희 솔루션을 보시고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인 도구와 함께 제공을 해서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많이 도입을 하셨고요. 물론 그뿐 아니라 뭐 내부에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어떤 통계 연보를 만든다거나 내부용 어떤 리포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용도로도 좀 도입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부적이지만 주로 대외, 대민 서비스로 이걸 많이 이용한 거네요. 공공기관에서 그렇습니다. 거꾸로 저희한테 먼저 문의를 주시는 경우에는 IT나 데이터 전문 부서보다는 홍보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쪽에서 많이 문의를 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그 대민 홍보나 서비스에 바로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이 직접 연락이 오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것을 뉴스젤리를 IT 쪽에 도움 없이 바로 직접 사용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의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쉬운 사용성이라서요. 그래서 거의 바로 사용할 근데 쉬운 사용성이라는데 거의 바로라는데 거의 바로가 뭐 며칠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건지 뭐 바로 우리 아이폰 저도 아이폰 스마트폰 사면 매뉴얼 없이 그냥 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쉽습니까? 저희는 그 정도로 쉽다고 보고 있는데 엑셀을 쓸 줄 아시는 분이라면 거의 바로 거의가 아니라 바로 쓰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 30분 정도 교육을 받으신다면 원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쓸 줄 안다면 바로 쓸 수 있고 엑셀을 전혀 안 써본 사람도 30분이면 바로 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거의 뭐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뭐 대표님이시잖아요, 창업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공공 쪽에서 그렇게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다 이제 어떤 대민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차피 잘 하고 계시는데 공공기관을 계속 늘리시지. 예? 왜 기업 시장은 또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왜 기업 시장에 뛰어드신 겁니까? 정말 어떤 시각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집약시킨 게 데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갖고 그러면 첫 시장을 어디에다 할까 봤더니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를 위한 데이터고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잡았던 가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분야겠구나라고 해서 공공기관을 택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가설이 좀 검증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좀 더 뎁스 있는 데이터를 좀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엔터프라이즈 쪽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요, 좀 목적성이 좀 뚜렷한 이제 그런 집단의 데이터를 좀 이렇게 그런 데이터에 적용을 하겠다 해서 이제 기업 시장에 뛰어드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업이 사실 기업도 굉장히 다 방대한 데이터가 있고 있는데 이제 기업도 업종마다 또 다를 것 같은데, 그죠? 다양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인더스트리가요. 좀 이렇게 업종마다 좀 만나보시니까 어떤 좀 특징이 있던가요? 만나보시니까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데이터는 어쨌건 행과 열로 이루어지고 숫자로 이루어진 거와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 금융 데이터는 확실히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 실시간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안이나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제조업 쪽이나 아니면 IoT 쪽은 거기는 오히려 정말 더 방대한 데이터가 있지만 데이터는 좀 심플한 경우도 많았었고요. 근데 그 속에서 좀
이상치를 검출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요. 저희 툴에 이제 기본적인 기술 통계 기법들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은 존재를 하고요. 네. 하지만 그건 정말 베이직한 기능이고 네. 아무래도 저희는 다른 어디보다 좀 데이터 시각화에 집중을 해서 그걸 표현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탐색할 때 시각적인 환경하에 탐색할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데이터를 바라볼 때 인터랙티브하게 예를 들면 뭐 A라는 차트와 B 차트의 어떤 상호관계를 인터랙션을 통해서 본다든가 데이터를 조인한 다음에 시각화해서 그들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본다든가 네네.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업에서는요 기존에 이미 어떤 그 분석 툴이라든지 뭐 BI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새 또 뭐 셀프 서비스 BI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네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 왜 꼭 뭐 또 데이지를 네. 또 검토하고 이걸 또 뭐 구매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제한된 환경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렇게 이미 도입을 하신 경우 보면 전사가 다 그 BI를 쓰고 있다기보다는 극히 일부의 데이터 분석팀이나 어떤 지원팀 그리고 의사결정권자들만 쓰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요즘 기업들은 그런 데이터를 전사가 다 같이 활용을 하고 그런 경험, 데이터를 통한 경험을 받고 싶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기존 BI들은 그러니까 사용자당 라이선스 정책을 통해서 아무래도 전사가 다 도입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과한 것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어려운 사용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설치하고 나면 이걸 전사가 다 학습을 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쓰기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 데이지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전사가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그 도메인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트 라이센스처럼? 네네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신 게 지금 사실 기업이 뭐 BI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있자면 특정한 진짜 어떤 집단이나 사람만 쓰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옛날 그래도 상관없었는데 지금 데이터가 지금 굉장히 기업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누구든지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야 되거자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것이 가격적인 요소라든지 또 난이도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막 활용해야 되는 것에 그 장애가 되면 안 되거든요. 네네. 네. 이제 그 두 가지 장애를 없애버리는 거네요. 감소시키는 건데. 그럼 데이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셀프 서비스 BI다. BI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쉬운 거는 가장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장 쉬운 사용성은 저희가 가장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 네. 어떤 근거로? 저희가 웬만한 시각화 솔루션은 다 써봤기 때문에 좀 그들에 비해서 뭐 업력이 좀 적어서 뭐 어떤 특정 기능이 안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쉬운 사용성만큼은 가장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약간 사례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뭐 어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뭐 부동산 데이터를 갖고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들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런 부동산 데이터를 갖고 쉽게 뭐 인사이트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데이터는 아주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빠르게 변하는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고 탐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기존 BI 도입해 갖고는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지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시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 데이터를 엑셀로 관리를 하고 계셨는데 역시 뭐 CRM이나 이런 수많은 솔루션들이 있지만 이거를 쉽고 빠르게 좀 파악을 하기 원하셔갖고 저희 데이지라는 시각화 솔루션을 좀 도입을 하시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 데이지를 어떤 식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 제가 오늘 계속 좀 자주 언급한 단어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탐색적인 환경, 시각화의 탐색적인 환경인데요. 그 많은 분들이 데이터 시각화하면 데이터를 이쁘게 보여주는 거 아니면 빠르게 그냥 보여준 다음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각화를 하면서 본인들 직접 데이터의 숨은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탐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데이지는 그런 탐색적인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출 거고요. 그걸 또 역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안 보이는 그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기술 쪽에 좀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탐색 그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탐색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더 약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시청자들이 바로 이해가 쉽게.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면 뭐 트리맵 같은 경우에 많이들 아는 그 네모 박스로 이루어진 그 트리맵 차트인 경우에 단순히 트리맵 하나만 보는 것보다는 클릭해서 더 뎁스 있게 들어가서 또 트리맵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데이터에 연결된 특성들을 파악하는 걸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이런 게 하나의 쉬운 탐색적인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는 이제 막대 차트로만 구성된 데이터가 있는데 A 차트를 누르면 그 데이터와 연관된 또 다른 데이터가 다른 차트로 대시보드 안에서 보여준다든가 그걸 그렇게 계속 탐색을 하면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저희가 말하는 탐색적인 환경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를 요즘은 시각적 분석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나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라든지 그것들을 내가 직접 일일이 찾아서 막 누르지 않더라도 얘가 백엔드에서 뭔가 나한테 추천한다든지 뭔가 연결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것도 맞고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요, 그죠? 내가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엑셀은 내가 다 해야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내 성향이라든지 어떤 내 그 패턴을 봐서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뭔가 그거에 맞는 것들을 뭔가 해준다든지 매칭 시켜준다든지 추천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 추천 기능도 저희가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아마 엑셀을 써보신 분이면 조금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하셨을 텐데 테이블을 시각화할 때 클릭을 하면 뭐 원 차트부터 수많은 차트가 나와요. 맞아요. 근데 과연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차트는 뭘까? 이게, 모르죠. 막막하죠. 그렇죠. 정말 이 데이터를 뭐 원 차트로 하는 게 나을까? 버블 차트로 하는 게 나을까? 근데 데이지는 그걸 가르쳐줘요? 저희는 그거를 데이터의 메타 특성을 분석해서 가장 알맞은 차트를 추천을 해줍니다. 물론 그게 원하지 않는 차트였다면 다른 차트를 본인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렇게 추천해주는 그걸 알고리즘을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추천해주는 그것이 그 엔진은 그것도 자꾸 진화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요즘 많이들 쓰시는 머신러닝이나 학습 부분도 적용을 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공동대표인 정병준 대표가 연구하는 거군요. 그래서 오늘 안 왔군요. 그거 연구하느라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죠? 아무리 예쁘게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은 템플릿 우리 100개예요, 1000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나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내가 뭔가 그걸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알아가지고 나의 의도를 알아서 나의 패턴을 알아서 유사한 것들을 매칭시켜주고 뭔가 추천해준다든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시각화 이런 플랫폼의 방향성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서에 이런 분들이 데이지에 대해서 가장 잘 수용하고 빨리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인지. 저희는 일단은 큰 분야로 보면 금융업계 쪽과 IoT 쪽을 보고 있는데요. 두 분야의 공통점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써야 되는 실제 수요자들, 이해관계자들 또는 전사 구성원들이 데이터에 대한 전문가만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이런 니즈들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좀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금융은 요즘 뭐 마이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시각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데모 한번 보도록 할까요? 뉴스젤리의 그 데이지에 대한 실제 백문이불견이라고 데모를 직접 이번 데모를 위해 가지고 뉴스젤리의 박진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부담스럽네요. 뭘요? 자, 이게 데모를 다 보여줄 거 없을 것 같고요. 뭐 시각화 툴 같은 거 뭐 이렇게 템플릿 다 보일 거 없고요. 아까 임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그 기업 있는 사람 입장에서 딱딱 공감이 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대만 보도록 할까요? 네네. 일단은 좀 기업에서 좀 보통 마케팅 데이터를 좀 시각화하는 거에 좀 많이 관심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페이스북 마케팅 그 광고 데이터를 좀 실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실제로 이제 날짜별로 올린 포스팅별로 어떤 포스팅이 좀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포스트 타입이랑 뭐 데이터 언제 올렸는지, 날짜나 뭐 접근이나 이거에 따른 인터랙티브 유저가 얼마나 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캔버스를 추가하기를 해서 여기서 이제 필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거를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필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골라서 갖다 놓기만 하면 차트가 자동으로 그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엑셀을 통해서도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시각화 추천창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조합했을 때 어떤 차트가 적합한지가 추천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탐색적인 환경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시각화를 추천한다는 것이 좀 재밌는 걸 찾을 수 있는 게, 저는 똑같은 데이터 필드를 썼잖아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막대나 라인처럼 좀 사람들이 조금 일반적으로 쓰는 사실 그래프에서는 보면 여기 이게 11월 23일자에 올린 게시물의 그런 어떤 뭐 활성 유저 수인데요. 보시면 이게 공통적으로는 다 11월 23일이 제일 높았네 정도로 이게 간단한 이런 인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인사이트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면 좀 여러 가지 자기가 시각화 차트를 좀 자유롭게 탐색을 하다가 좀 산점도라는 차트를 한번 클릭해 봤어요. 근데 이 산점도라는 차트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찾을 수 없었던 어떤 인사이트를 조금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죠.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기존 것들은 조금 다 반응이 미미하고 그 중에서도 뭔가가 가장 조금 막대나 라인 통해서 조금 반응이 좋았던 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뭐 반응 유저 수도 높고 뭐 인터랙티브 유저 수도 높은 이 데이터인데, 이게 아니라 산점도를 클릭했을 때 이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 찾게 된 거예요. 이거는 11월 23일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11월 26일에 이제 올라간 게시물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트 리치, 그러니까 어떤 그 방문자 수는 조금 낮지만 인터랙티브 유저 수는 굉장히 높은 데이터를 이 차트를 탐색함으로써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의 마케터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좀 반응이 미미한 것도 있고 뭐 반응이 높은 만큼 활성 유저 수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낮은 어떤 반응에도 불구하고 활성 유저 수가 굉장히 높았던 이런 게시물들을 만들어서 좀 찾는 거에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 가지 시각화 유형을 적용하다 보면 이렇게 또 다른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아까 만들어진 거 내에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마이룸에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만든 차트를 보다가 이 상품별 고객 분석 추이라고 이제 제가 미리 대시보드를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비슷한 데이터를 이제 조금씩 지표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차트들로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올렸을 때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에 따라서 보시면 이 밑에 트리맵이라는 차트가 인터랙티브해서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지표가 조금 연관된 다른 차트로는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하고 나타내는지 같은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탐색적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계속 조금 사용자가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셀프 BI 솔루션의.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데모라서 그런지 굉장히 빠르네요. 원래 빠릅니다. 원래 빠르네요. 이게 지금 클라우드 버전인가요? 네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 버전에서 굉장히 사용하는 빠르다. 수준이고요. 저희가 웹 기반이라서 조금 이런 거 뭐 설치하고 이런 문제도 좀 적고. 저도 회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여러 가지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네. 아까 말로만 사용성이 쉽고 빠르다는 게 이렇게 또 증명을 해보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서울시 또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데이터 즐기기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했을 때 보시면 나만의 시각화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요게 거죠. 그 뉴스일리 데이지 갖고 서울시에서 서비스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이런 다른 사이트에서 뭐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보실 수도 있고, 직접 이런 데이터로 본인이 시각하기를 원한다면 아까 그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서울 열린대 광장에 적용된 시각화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시각화 뭐 차트들을 자기가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공 데이터 오픈하니까 네네네. 그거 갖고 이렇게 이걸 데이지 이용해 가지고 네, 맞아요.
이 시각화 시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공유한 거네요? 네네네.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렇게도 있고요. 네. 원하면 이제 시민들이 직접 가입해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네. 그 데이터를 시각화 시키는군요. 네, 쉬우니까. 이게 어려우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민원만 폭증할 텐데. 그죠? 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보통 뭐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게 해놔도 엑셀로만 좀 제공을 하니까 텍스트 타입의 데이터만 보시는데 이제 만약에 저런 게 연동돼 있으면 진짜 저런 것은 요즘 그 20대, 10대나 20대 새로운 세대들한테는 참여한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딱 안성맞춤의 서비스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한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실무에 사용하시는 데이터를 한번 적용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뭐 데모 사이트도 이제 보통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컨설팅 같은 것도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이 영상을 좀 보시는 분 중에서 그래? 야, 그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네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저희 데이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데모 버전을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직접 써보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로? 네네. 써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직접 DB에 연결해서 써보고 싶다 한다면 저희가 POC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POC 하면 어떤 POC도 어떤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기간이라든지 그 절차가 복잡한 것도 많거든요. 네네. 이건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 않은데 POC가? 네네. 특히 DBMS나 어떤 데이터 마트를 이미 구성하고 계시다면 정말 1시간 만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짧게는 1시간 만에, 길게는 뭐 며칠 이내에 충분히 어떤 설치가 가능해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에 이 데이지가 계속 버전업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얼마나 잘 업데이트 시키냐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버전이 몇입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2.0 버전이 나왔고요. 네. 내년 초에 2.1이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되고 지금 짧게는 3개월, 조금 길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버전업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아주 코어 엔진 만드는 것은 뭐 우리나라가 환경이 녹록지 않으니까 쉽지 않지만 그렇게 인터페이스 쪽, UI 쪽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시장에서 피드백 잘 받으셔가지고 또 한국에 계시니까 R&D 인력들도 빨리빨리 그걸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기업에 담당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제일 또 우려하시던 것이 이렇게 가성비도 좋고 쓰기도 쉽고 다 좋은데 이런 걸 우려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 지원이 잘 될까? 이건 뭐 여기 임 대표가 정 대표 둘만 있는 거 아니야, 이 회사? 이거 자기들도 일만 벌리고 지원자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저 두 분 또 어떻게 가버리는 거 아니야? 난 뭐가 돼? 이런 거 걱정하시거든요, 담당자들. 왜냐면 자기가 기한에서 올려서 도입했는데 지원자 안 돼봐요. 낭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때요? 말씀하신 대로 B2B나 B2C 쪽에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혹여나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현 버전의 안전성이나 이런 거를 문제없이 보장해주는 GS 인증부터 시작해갖고 각종 인증은 다 받아서 그 사용성을 이미 안전성을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버전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저희도 계속 고도화하고 할 계획이고 글쎄요. 그리고 저희가 안정되지 않은 모듈을 오픈소스를 쓰더라도 안정되지 않은 모듈을 쓰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의 기존 고객사들을 보시면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메이저 1금융권들도 상당히 계시고 전국의 공공기관 여러 큰 공공기관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이미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하고 저희 걸 도입하셨다는 거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데이터 시각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활용 단계에서도 쓰이고 있지만 맨 처음 파악하는 단계로도 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기 전에 일단은 시각화해서 전반적인 걸 파악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우리는 뭐 데이터를 모아놓지도 않고 어떻게 수집하고 뭐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도 계획도 없다 할지더라도 시각화를 일단 도입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하는데 활용하신다면 어떤 시간과 뭐 비용을 확실히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뭐 기업이 뭐 데이터 나한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잘 내 업무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다면 뭐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네, 자 그 Q&A는요. 그때 이제 임준현 대표는 이제 대회 비즈니스쇼이고 실제 이거를 실제 개발 R&D를 총괄하고 있는 공동대표 정병준 대표도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네. 인사 좀 하시죠, 정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뉴스젤리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병준입니다. 늦게 온 것에 대해 사과 한마디. 오늘 예정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아요. 네. 답변 잘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Q&A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들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이명도님께서 시각화를 하기 위한 데이터는 어디서 조회해 오는지요? 시각화를 위해서 별도의 DW가 있어야 되는 건지요? 이거는 시각화를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에다가 저희 제품을 제공을 했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서버 DB를 연동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시각화 목적으로 이용을 했었던 거고요. 기업에서 쓰는 경우에는 기업의 내부 뭐 경영 현황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경영 실적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은 뭐 운영이나 매출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자체 DB에 적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연동해서 쓰기도 하고요. 뭐 일반 개인이라고 하면은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업로드하는 형태로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업 쪽이 아무래도 공공 데이터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이것저것. 네,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구조들도 복잡하고 공공 데이터는 가능한 어떤 표준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간략하게 좀 구조화 시켜놓는 반면에 기업들은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로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 토크할 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서울시에 있는 그 공공 데이터하고 시민들이 막 그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뉴스엘리에 막 해줬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소비재 기업. 소비재 기업들은 소비재 기업 홈페이지라든지 자기네 어떤 그런 캠페인 사이트에서 지금 서울시랑 비슷하게 그 시민들이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뭔가 참여해가지고 지금 뉴스엘리 같은 그런 시각화 툴로 뭔가 할 수 있게 좀 게임처럼 뭔가 그런 거를 뭔가 소비재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가 사실 기업 뭐 작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든 이제 데이터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많이들 찾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좀 쉬운 툴로서 저희 제품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건 실제로 저희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 중인 게 있는데요. 말씀하신 소비재 기업은 아니지만 통신 데이터나 아니면 금융 데이터 또는 그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를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 기업의 내부 데이터 중에 오픈 가능한 것들을 저희 솔루션과 연결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요새 보면 요새 R&D가 아니라 요새 C&D라고 하지 않습니까? 커넥티드 디벨롭먼트 외부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걸 이용해서 뭐랄까요? 그 기업이 우리 대학생 공모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공모전 할 때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뭔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원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걸 갖고서 이제 이런 시각화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뭔가 대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뭔가 고객들이 그걸로 뭔가 해가지고 기업한테 거꾸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기업이 봤을 때 우리가 못 봤던 가장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준 한테 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한번 하시면 왜냐면 단순하게 이런 시각화도가 들어가면 좀 그 캠페인 자체가 굉장히 뻔해질 수 있거든요. 비주얼라이즈 형상화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도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세션에 나오는 이제 그 링크브릭스가 소비재 기업도 많이 하니까 나중에 같이
또 같이 두 회사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캠페인 같이 해도. 네. 그런 문화를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사실 토크아이티 이것도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각 분야별 그 기업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참여시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김지호님, BI와 데이터 시각화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제품 포지셔닝할 때 여러 가지 용어들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BI, 소위 말하는 BI는 그러니까 경영 현황을 정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하게 하는 툴이잖아요. 그 안에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춘 BI 툴이 있는 거고, 뭐 정제에 맞춘 툴이 있는 거고, 시각화에 포커스를 맞춘 툴이 있는 건데, 저희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하게 하는 툴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BI 솔루션이란 말보다는 BI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BI를 서비스처럼 쓴다든가, 아니면 셀프 서비스 아날리틱스 툴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관점이? 네네. 자, 김동빈님, 로 데이터인 엑셀 데이터를 일반적인 시각화 툴에 인풋으로 넣을 때 인식 불가한 엑셀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시각화 툴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엑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로 데이터가 그 인코딩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갈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코딩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맷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또 읽을 수 없는 경우들이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용규님께서 임 대표님 2대8 머리 스타일이 잘 나온 것 같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그 고은성님, 엔지니어 대부분 데이터를 만들고 취합하는 것은 잘하지만 사실상 한눈에 잘 보이게 시각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데이터 시각화에 있어서 데이터 업종이나 종류별로 시각화 추천 툴은 어떤 근거로 추천이 되는지요? 질문이 조금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시각화를 어떻게 추천하느냐 이거라면 저희 솔루션 안에서 어떤 시각화를 추천하느냐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라면 그거는 저희의 내부 로직 알고리즘이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IoT 업종, 금융 업종 아니면 뭐 유통 이런 데에 따라서 시각화 툴을 뭘 쓰면 좋겠냐라는 거라 그 질문이라면 사실 시각화 툴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저희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데이터는 행과 열로 이루어진 숫자와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거에 맞는 특정 툴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뭐 업종별로 어떤 그 데이터를 보는 관점이랄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산업 도메인별로 주로 이제 관심이 가는 그 지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케터라면은 마케팅과 관련돼서 이제 뭐 마케팅 비용이 나가고 그거에 따라서 ROI가 어떻게 나오고 이런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볼 거고 그게 아니라 뭐 홍보팀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자료가 얼마나 나갔고 그 자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고 이런 것들에 관점을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각화해야 되는 방향들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시각화 툴을 추천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지표를 보고 그 지표를 어떤 시각화로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다음에 김지호님께서 그 데모해주신 시각화 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업, 즉 데이터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툴의 사용법을 배워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툴을 잘 사용하는 전문가가 데이터의 내용을 숙지해서 인사이트를 얻는 게 효율적일지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거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하고 좀 유사한데요. 둘 다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업이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다 시각화에 쓸 수 있어야 다양한 인사이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사용성을 쉬운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뉴스젤리가 말한 대로라면 뉴스젤리의 그
그 데이터 시각화 요 서비스는 굉장히 뭐 아까 말씀하실 때 엑셀을 아는 사람은 바로 할 수 있고 엑셀 모르는 사람은 30분 교육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툴을 잘 사용하는 뭐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현업에서 뭔가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툴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 배우기 쉬우니까 저희 제품 기준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저희 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당 도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보는 인사이트 관점들도 다를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뽑는 기준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도메인을 잘 아는 사람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사실 저희 제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툴에 있어서 툴의 전문가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그 고은성님, 그 공개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시각화 툴을 사용한다면 라이센스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라이센스가 조금 헷갈리는 게 공개된 자료가 공개된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거면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제 카피라이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러니까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완전 오픈되어 있는 라이센스를 적용해 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재준님, 일전에 태블로에 대한 시각화 세미나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이 아주 좋은데 기존 데이터와의 연동과 보안 문제가 좀 걸립니다. 보안 걱정 없이 모든 데이터를 연동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보안은 뭐 항상 그 이쪽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뎁스 있는 그 데이터들 보안의 그 크리티컬한 그런 데이터들을 다룬다기보다는 그 한 단계 뒤에 이제 1차적으로 가공된 데이터를 연동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님, 이게 뉴스젤리가 클라우드 모델인가요? 아니면 데스크톱 모델인가요? 클라우드 버전이라면 데이터 아웃바운드라는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버전이랑 서버 설치되는 버전, 구축형, 구축형 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질문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 버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방법들을 찾는 중이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보안을 좀 강화한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전용 에이전트를 이제 그쪽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서 해당 에이전트를 통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로 전송받을 수 있게 그렇게 구현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아웃바운드하는 거 차지를 계속 많이 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임종선님께서 인사이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도와주거나 제공해주는 뭐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좀 그 어떻게 보면 리서치하는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특이점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데이터 흐름이 있을 때 거기서 튀어나가는 애라든지 아니면 이 보편적인 흐름 자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데이터 가지고 어떤 수치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이고 여기에 이거를 약간의 텍스트화 시키면은 그거를 인사이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한 몇 년 전에 조금 대두됐던 용어 중에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그 비슷한 유사한 기술로 데이터 차트화 시킨 다음에 그 차트를 설명해주는 텍스트가 같이 붙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트를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도 숨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순히 원이나 라인으로는 못 발견하던 거를 뭐 패러럴 코디네이트나 아니면 스캐터 차트를 써보면서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보다 상당히 훨씬 더 많은 차트의 종류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적합한 차트를 꼭 써보신다면 이런 인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발견하기 힘드신 거는 당연히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 같은 거, 예를 들면 저희 뒤에 하시는 뭐 링크브릭스 같은 컨설팅 서비스를 당연히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뉴스젤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컨설팅 하는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실제 뉴스젤리를 시각화를 사용하는 사용자 하나고 잘 연결시켜주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게 뉴스젤리 그 두 분 경영자신데 그럼 두 분도 뭔가 경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봉착하시지 않습니까? 네. 고민하시고 어떻게 풀까? 그럴 때 본인들이 만든 이 시각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걸 좀 얻으세요? 통찰을 좀 얻으세요? 저희 데이터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저희 제품을 가지고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도 해보고 이런저런 거를 해보는데 네. 저희가 약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제품으로서의 이제 어떻게 사용자들한테 제공할까에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저희의 현황을 이렇게 해보는 거는 아직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네네. 연구하느라 좀 바빠서 그런데 저희 네. 실제 마케팅 데이터 이런 것도 다 시각화 현황 대시보드를 보고 있고요. 네. 거기서 인사이트 보고 이렇게 개선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네. 실제 저희가 아무리 B2B지만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로스 해킹처럼 세일즈 해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이터들을 다 시각화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때 저 토큰 나올 때 제 기억에는 이게 체험하는 것이 쉽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시청자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거를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건지. 네. 네. 저희 데이지를. 저희 뉴스젤리 홈페이지를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데이지라고 검색하시면은 daisy.newsgel.li라는 도메인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해당 도메인으로 들어오셔서 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체험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통해서 접속하셔갖고 뭐 자기 가진 데이터나 아니면 저희가 연동하는 공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네.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임 대표님께만 한 말씀 맞추는 거 하죠? 네네. 네, 뭐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드릴 때도 했지만 이쁜 시각화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활용을 정말 극대화하기 방법으로 시각화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꼭 저희 솔루션이면 물론 더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데모 사이트 올라와서 이제 사용해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 플러스 저희 POC를 합친 하나의 간단한 상품도 하나 개발을 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1분 뒤에는 바로 실제로 기업 데이터하고 외부에 있는 소셜 빅데이터하고 같이 상관계를 실제 분석해가지고 요새 뜨고 있는 BTS라든지 또 다양한 이제 소비재 기업들 또 이커머스 기업들 이런 것들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링크브릭스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